이번 시간에는 우리 형식 탭의 주요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성 시트 창에 이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있는 이 탭이요. 우리 형식이라는 탭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자, 얘네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 형식이라는 이 속성은 폼 화면 자체에다가 폼 화면 전체 자체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속성을 설정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폼 그림을 봤을 때 1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쭉쭉 있죠. 자, 요것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맨 위에 봤을 때 여기 상품이라고 써져 있죠.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캡션이라고 합니다. 이 캡션이라는 거는 우리 제목 표시줄에 표시될 그 텍스트를 지정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캡션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캡션에다 쓴 그 내용이 지금 이곳에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요 앞부분, 요 앞에 보게 되면 아이콘 있죠. 그리고 요런 최소하다, 최대하다, 닫기다 해서 요런 단추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이제 6번의 위치인데 여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상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5번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크롤 막대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한 화면에 다 표시를 못할 때 스크롤 막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아래로 위로 우리가 이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3번의 요 위치요. 얘를 보고 우리가 레코드 선택기라 그래요. 지금 이 상품이라는 이 폼을 봤을 때 요게 이제 하나의 레코드죠. 그리고 요게 이제 두 번째 레코드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고 우리가 레코드 선택기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보게 되면 총 레코드가 총 몇 개 있다? 20개가 있다. 거기서 이제 맨 앞으로 가라, 맨 뒤로 가라, 아니면 하나 앞으로 가라, 하나 뒤로 가라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선택해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탐색 단추 그렇게 이제 불러요. 자, 그러면 이 내용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캡션이라는 곳이요. 캡션이라는 곳은 제목 표시줄에 우리가 폼을 실행시켰을 때 그 제목 표시줄에 표시될 그 텍스트를 지정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보기요. 우리 기본 보기에 보게 되면 폼을 이제 어떻게 볼 건지 그 보기 형식을 지정하는 곳을 보고 우리가 기본 보기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단일 폼이다, 연속 폼이다, 이제 데이터 시트다, 분할 표시 폼이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단일 폼하고 연속 폼 요거 좀 보자고요. 단일 폼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레코드를 폼에다 이제 표시하겠다 그거고요. 그리고 연속 폼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레코드를 창의 크기에 맞게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꺼번에 다 표시하겠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요. 우리 하나의 폼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폼 하나의 레코드씩 그렇게 이제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단일 폼이고요. 지금 이 폼 그림을 봤을 때 이 폼 하나에 지금 두 개의 레코드가 짜잔하고 나타났죠. 이건 이제 창의 크기를 더 키우게 되면 아래쪽에 있던 그 레코드가 또 표시가 돼요. 이게 이제 연속 폼이요. 해서 데이터를 연속으로 볼래? 아니면 단일 한 개씩 볼래? 그 차이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단일 폼, 연속 폼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트요. 데이터 시트는 행과 열로 구성된 그런 표 형태로 레코드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표시 폼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한 화면에다가 폼 보기랑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랑 이 두 가지 형태로 분할해서 보여달라 그거예요. 요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설정할 때 기본보기에서 이제 설정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선택기요. 이 레코드 선택기를 우리가 폼에다가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지정하는 곳이 우리 레코드 선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탐색 단추를 폼에다가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걸 이제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스크롤 막대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이 스크롤 막대 속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크롤 막대를 폼에다가 이제 표시할 거야 말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상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컨트롤 상자는 조절 메뉴 상자랑 우리 제어 상자 있죠? 그거를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래 말래 그걸 이제 지정해 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닫기 단추요. 말 그대로 닫기 단추를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최소화 최대화 단추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최소화 최대화 단추를 화면에다가 폼에다가 우리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구분선이라는 거는 레코드하고 레코드 사이를 구분해 주는 그 선이요. 그 구분선을 표시할 거야 말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하는 곳이요.
해서 형식이라는 이 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폼에다가 나타낼 건지 말 건지 그런 표시 여부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이 폼 있죠? 이 폼도 이제 더블 클릭하니까 지금처럼 폼의 크기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매 현황이라는 폼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폼이 실행될 때마다 크기가 다 다르죠? 왜? 들어가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레코드의 너비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다른 크기로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동 크기 조정 그걸 이제 예로 설정했기 때문에 폼 창의 크기를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그 폼 창 크기가 적용이 돼서 화면상에 이제 폼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거는 폼에 테두리 스타일을 지정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지금처럼 없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가능게라는 것도 있고 조정 가능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대화 상자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직접 바꿔가면서 없음은 어떻게 되는지, 가늘게가 어떻게 되는지, 조정 가능이 어떻게 되는지, 대화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품이라는 폼을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좀 들어가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왔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그때 우리 폼 선택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속성 시트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이제 선택 유형이 폼으로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 형식에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테두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이 지금 현재 조정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없음으로 한번 고쳐 볼게요. 테두리 스타일을 지금처럼 없음 요걸로 이제 고쳐 놓고 요 폼을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보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폼에 테두리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렇게 이제 테두리도 없고요. 그리고 폼을 실행시켰을 때 원래 위쪽에 제목 표시를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닫기 단추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내가 폼에 이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원래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없음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요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없음을 이제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 테두리 스타일이요. 지금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가늘게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테두리 스타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늘게로 바꿨어요. 바꿔놓고 또 폼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아까 거랑 비교했을 때는 아까는 요만큼이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 위에 보니까 우리 상품 이렇게 우리 제목 표시도 표시가 됐고 뭐 최소화, 최대화, 닫기 단추도 표시가 되고 요런 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이 끝에 있는 이런 테두리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원래 이 폼 자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떠야 되는데 지금 현재 뜬다 안 뜬다? 안 뜨더라. 해서 우리가 이제 가늘게를 선택하게 되면 폼 테두리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위쪽에 우리 컨트롤 상자랑 이제 제목 표시줄 이런 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더라. 근데 아까 없음이랑 똑같이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 테두리 스타일이요. 테두리 스타일을 이번에는 조정 가능 요걸로 이제 변경 한번 해보자고요. 요걸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놓고 우리가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폼 보기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어요. 조정 가능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폼에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컨트롤 상자랑 우리 제목 표시줄 이런 것도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요 테두리, 요런 이제 테두리에다가 내가 이제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볼게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댔더니 이제 이 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아까 우리 가늘게랑 지금 우리 조정 가능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크기 조절을 이제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이번에는 이제 대화 상자로 이렇게 이제 바꿔볼게요. 대화 상자로 이렇게 바꿔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클릭할게요. 그래서 폼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대화 상자로 만들었더니 우리 맨 위에 이제 제목 표시는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원래 이곳에 최소하다, 최대하다 그런 단추가 있었는데 그런 단추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니까 이제 닫기 단추 그것만 있죠. 그리고 맨 앞에 보니까 우리 조절 메뉴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대화 상자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우리 제목 표시랑 닫기 단추, 조절 메뉴 요 세 가지만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요. 그리고 요런 이제 테두리에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 보자고요. 자, 테두리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우리가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게 이제 대화 상자요. 그래서 우리 테두리 스타일에서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테두리나 관련 요소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더라. 우리 제목 표시들이 아예 나오지 않았죠. 해서 뭐 닫기 단추다, 최소화 단추다, 최대 단추다 그런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게 이제 없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늘게라는 거요. 가늘게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폼에 테두리나 이제 관련 요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가늘게를 선택했을 때는 우리 제목 표시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 그 위에 이제 우리 조절 메뉴도 있고 그리고 최소화, 최대화, 닫기 그런 이제 단추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근데 아까 없음처럼 똑같이 크기 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우리 없음과 가늘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다? 우리 화면 위쪽에 우리 제목 표시나 컨트롤 상자 그런 게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똑같이 크기 조정은 둘 다 이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조정 가능이요. 조정 가능이라는 거는 크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다 그거예요. 해서 우리 두 번째 가늘게랑 비교를 해보면 폼에 테두리가 됐든 관련 요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크기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서로 비교를 했을 때 폼에 테두리가 됐든 관련 요소 그런 것들은 둘 다 있어요. 근데 가늘게는 크기 조절을 못하지만 우리 조정 가능이라는 거는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화 상자라는 거요. 우리 대화 상자라는 거는 폼에 굵은 테두리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제목 표시줄, 그리고 닫기 단추, 그리고 조절 메뉴 요 세 가지만 화면상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크기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우리가 대화 상자를 선택했을 때는 제목 표시랑 닫기 단추 그리고 조절 메뉴 요 세 가지만 화면상에 나타나고 크기는 이제 조절할 수 없더라.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우리가 요 네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조정 가능이에요. 크기를 조정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나왔어요. 이 레코드 선택기는 우리 폼에 레코드 선택기를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폼이 있을 때 우리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지금 얘가 이제 상품 번호 1번 레코드고 얘가 이제 2번 레코드, 얘가 이제 3번 레코드, 얘가 이제 4번 레코드 그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레코드가 존재하죠. 그때 이런 각각의 레코드를 하나씩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앞쪽에 보게 되면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레코드 선택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레코드 선택기를 화면에다가 폼에다가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탐색 단추요. 이 탐색 단추는 폼에 탐색 단추를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 탐색 단추라는 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 있을 때 맨 밑에 있는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탐색 단추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탐색 단추를 화면상에 표시할 거야 말 거야 그거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크롤 막대라는 거요. 이 스크롤 막대는 말 그대로 스크롤 막대를 폼에다가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레코드가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스크롤 막대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이 스크롤 막대를 화면에 이 폼에 표시할 거야 말 거야 그 여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컨트롤 상자요. 이 컨트롤 상자는 우리 조절 메뉴 상자가 됐든 아니면 제어 상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폼에 화면에다가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걸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컨트롤 상자 요걸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폼을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요게 이제 컨트롤 상자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폼을 실행시킨 거고요. 만약에 내가 컨트롤 상자를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오를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폼을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고요. 해서 우리 제목 표시줄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제목만 있지 요런 이제 우리 창 조절 단추가 됐든 오른쪽에 이제 창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상자 요런 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빠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창 조절 메뉴 상자나 아니면 제어 상자 요런 것들을 화면상에 표시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닫기 단추요. 닫기 단추를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 표시 여부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뭘 얘기하냐? 자, 지금처럼 우리가 폼을 이렇게 이제 실행시켰을 때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닫기 단추가 있죠. 요건 이제 닫기 단추를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 놓은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닫기 단추를 이제 아니오를 이제 설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닫기 단추를 아니오로 했을 때 얘가 이제 예로 했을 때요. 지금 얘랑 보면 X 모양은 있지만 얘는 이제 까맣게 활성화가 돼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요 X를 누르면 이 폼이 닫힙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나오게 되면 얘는 이제 비활성화 된 거죠. 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클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게 이제 우리 닫기 단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소화 최대화 단추라는 게 있어요. 이 최소화 최대화 단추는 이 해당 단추를 화면상에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 표시 여부를 이제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최소화 최대화 단추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이제 둘 다 표시해달라 그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최소화랑 최대화랑 이렇게 2가지 모두 다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표시 안 함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우리 아예 이제 표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대화 단추만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최대화 단추만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최소화 단추만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화 최소화 그 단추에 대해서 어떤 거를 이제 표시할 건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이 폼 있죠? 이 폼도 이제 더블 클릭하니까 지금처럼 폼의 크기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매 현황이라는 폼 있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폼이 실행될 때마다 크기가 다 다르죠? 왜? 들어가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레코드의 너비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다른 크기로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동 크기 조정 그걸 이제 예로 설정했기 때문에 폼 창의 크기를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그 폼 창 크기가 적용이 돼서 화면상에 이제 폼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거는 폼에 테두리 스타일을 지정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지금처럼 없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가능해라는 것도 있고 조정 가능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대화 상자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테두리 스타일을 이제 직접 바꿔가면서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늘개가 어떻게 되는지, 조정 가능이 어떻게 되는지, 대화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품이라는 폼을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좀 들어가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 들어왔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그때 우리 폼 선택기에서 이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속성 시트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이제 선택 유형이 폼으로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 형식에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테두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이 지금 현재 조정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없음으로 한번 고쳐 볼게요. 테두리 스타일을 지금처럼 없음 요걸로 이제 고쳐놓고 요 폼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폼에 테두리가 있다 없다? 없더라. 이렇게 이제 테두리도 없고요. 그리고 폼을 실행시켰을 때 원래 위쪽에 제목 표시를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닫기 단추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내가 폼에 이 경계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원래 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없음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요게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없음을 이제 선택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 테두리 스타일이요. 지금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가늘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테두리 스타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늘개로 바꿨어요. 바꿔놓고 또 폼 한번 실행시켜 보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아까 거랑 비교했을 때는 아까는 요만큼이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 위에 보니까 우리 상품 이렇게 우리 제목 표시도 표시가 됐고 뭐 최소화, 최대화, 닫기 단추도 표시가 되고 요런 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 이 끝에 있는 이런 테두리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원래 이 폼 자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떠야 되는데 지금 현재 뜬다 안 뜬다? 안 뜨더라. 해서 우리가 이제 가늘개를 선택하게 되면 폼 테두리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리고 위쪽에 우리 컨트롤 상자랑 이제 제목 표시줄 요런 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더라. 근데 아까 없음이랑 똑같이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 테두리 스타일이요. 테두리 스타일을 이번에는 조정 가능 요걸로 이제 변경 한번 해보자고요. 요걸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놓고 우리가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폼 보기를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떴어요. 조정 가능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폼에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컨트롤 상자랑 우리 제목 표시줄 이런 것도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요 테두리, 요런 이제 테두리에다가 내가 이제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볼게요. 자,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댔더니 이제 이 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아까 우리 가늘개랑 지금 우리 조정 가능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크기 조절을 이제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이번에는 이제 대화 상자로 이렇게 이제 바꿔볼게요. 대화 상자로 이렇게 바꿔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에서 클릭할게요. 그래서 폼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 대화 상자로 만들었더니 우리 맨 위에 이제 제목 표시는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원래 이곳에 최소하다, 최대하다 그런 단추가 있었는데 그런 단추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니까 이제 닫기 단추 그것만 있죠. 그리고 맨 앞에 보니까 우리 조절 메뉴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대화 상자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우리 제목 표시랑 닫기 단추, 조절 메뉴 요 세 가지만 그렇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요.
그리고 요런 이제 테두리에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 보자고요. 자, 테두리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우리가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그게 이제 대화 상자요. 그래서 우리 테두리 스타일에서 없음을 선택하게 되면 테두리나 관련 요소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우리 제목 표시들이 아예 나오지 않았죠. 해서 뭐 닫기 단추다, 최소화 단추다, 최대 단추다 그런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크기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그게 이제 없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늘게라는 거요. 가늘게라는 거는 이번에 이제 폼에 테두리나 이제 관련 요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아까 가늘게를 선택했을 때는 우리 제목 표시들도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 그 위에 이제 우리 조절 메뉴도 있고 그리고 최소화, 최대화, 닫기 그런 이제 단추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근데 아까 없음처럼 똑같이 크기 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우리 없음과 가늘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다? 우리 화면 위쪽에 우리 제목 표시나 컨트롤 상자 그런 게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똑같이 크기 조정은 둘 다 이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조정 가능이요. 조정 가능이라는 거는 크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다. 그거예요. 해서 우리 두 번째 가늘게랑 비교를 해보면 폼에 테두리가 됐든 관련 요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크기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서로 비교를 했을 때 폼에 테두리가 됐든 관련 요소 그런 것들은 둘 다 있어요. 근데 가늘게는 크기 조절을 못하지만 우리 조정 가능이라는 거는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화 상자라는 거요. 우리 대화 상자라는 거는 폼에 굵은 테두리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제목 표시줄, 그리고 닫기 단추, 그리고 조절 메뉴 요 세 가지만 화면상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크기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우리가 대화 상자를 선택했을 때는 제목 표시랑 닫기 단추 그리고 조절 메뉴 요 세 가지만 화면상에 나타나고 크기는 이제 조절할 수 없더라.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우리가 요 네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조정 가능이에요. 크기를 조정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나왔어요. 이 레코드 선택기는 우리 폼에 레코드 선택기를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폼이 있을 때 우리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지금 얘가 이제 상품 번호 1번 레코드고 얘가 이제 2번 레코드, 얘가 이제 3번 레코드, 얘가 이제 4번 레코드 그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레코드가 존재하죠. 그때 이런 각각의 레코드를 하나씩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이 앞쪽에 보게 되면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레코드 선택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레코드 선택기를 화면에다가 폼에다가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거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탐색 단추요. 이 탐색 단추는 폼에 탐색 단추를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 탐색 단추라는 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 있을 때 맨 밑에 있는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탐색 단추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탐색 단추를 화면상에 표시할 거야 말 거야 그거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크롤 막대라는 거요. 이 스크롤 막대는 말 그대로 스크롤 막대를 폼에다가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레코드가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스크롤 막대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이 스크롤 막대를 화면에 이 폼에 표시할 거야 말 거야 그 여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컨트롤 상자요. 이 컨트롤 상자는 우리 조절 메뉴 상자가 됐든 아니면 제어 상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폼에 화면에다가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걸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컨트롤 상자 요걸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폼을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요게 이제 컨트롤 상자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폼을 실행시킨 거고요. 만약에 내가 컨트롤 상자를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오를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폼을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다고요. 해서 우리 제목 표시줄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제목만 있지 요런 이제 우리 창 조절 단추가 됐든 오른쪽에 이제 창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상자 요런 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빠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창 조절 메뉴 상자나 아니면 제어 상자 요런 것들을 화면상에 표시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닫기 단추요. 닫기 단추를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 표시 여부를 이제 지정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뭘 얘기하냐? 자, 지금처럼 우리가 폼을 이렇게 이제 실행시켰을 때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닫기 단추가 있죠. 요건 이제 닫기 단추를 표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 놓은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닫기 단추를 이제 아니오를 이제 설정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해서 얘가 이제 닫기 단추를 아니오로 했을 때 얘가 이제 예로 했을 때요. 지금 얘랑 보면 X 모양은 있지만 얘는 이제 까맣게 활성화가 돼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요 X를 누르면 이 폼이 닫힙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색으로 나오게 되면 얘는 이제 비활성화 된 거죠. 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클릭할 수가 있다 없더라. 그게 이제 우리 닫기 단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최소화 최대화 단추라는 게 있어요. 이 최소화 최대화 단추는 이 해당 단추를 화면상에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 표시 여부를 이제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최소화 최대화 단추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4가지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이제 둘 다 표시해달라 그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최소화랑 최대화랑 이렇게 2가지 모두 다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표시 안 함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우리 아예 이제 표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대화 단추만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최대화 단추만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최소화 단추만 요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화 최소화 그 단추에 대해서 어떤 거를 이제 표시할 건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분선이라는 거예요. 구분선이라는 거는 우리 레코드하고 레코드 그 사이를 구분해주는 그 구분선을 표시할래 말래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지금 얘는 이제 우리가 구분선을 넣지 않은 거예요. 해서 우리 1번과 2번 그 사이에 보면 그냥 얘네들이 서로 음영으로만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구분선을 집어넣겠다. 그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번 레코드와 2번 레코드 그 사이에 구분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형식 탭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속성들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각각 이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의미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형식 탭의 주요 속성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로도 자주 이제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 탭의 주요 속성은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상품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속성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폼 보기 형식을 단일폼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캡션을 우리의 상품 판매 현황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하지 않을 것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 폼 보기 형식이랑 그리고 캡션 그리고 레코드 선택기 요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정 사항을 변경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XX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상품이라는 폼이 지금 여기 있죠. 해서 상품 폼을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 하나의 폼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한꺼번에 싹 다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다? 연속 폼 그 상태로 되어 있더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속성 시트 창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이제 기본 보기가 있죠. 이 기본 보기가 지금 현재 연속 폼으로 돼 있어요. 요걸 이제 단일 폼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단일 폼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단일 폼으로 변경시켜 놓고 실행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는 이 아래쪽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가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 폼 하나에 딱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속 폼을 단일 폼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 폼의 이름은 지금 상품이라는 그 폼이죠. 그리고 우리 제목 표시줄을 봐도 상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캡션을 이제 변경시키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캡션을 변경시키게 되면 캡션에 쓴 그 내용이 이 제목 표시줄에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폼의 속성 시트에 찾아간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캡션이라고 있죠. 캡션에 지금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상품 판매 현황으로 그렇게 이제 고쳐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캡션을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폼 보기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는 여기 상품하고 그 폼의 이름이 써 있었는데 내가 이제 캡션을 바꿨더니 그 캡션을 바꿨던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제목 표시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캡션은 이제 맞게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요 레코드가 있고 그 레코드 앞에 보면 이 해당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레코드 선택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걸 이제 표시하지 말라고 이제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속성 시트 창에서 레코드 선택기라는 거예요. 레코드 선택기가 지금 현재 얘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는 요 앞부분에 레코드 선택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레코드 선택기가 이제 표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예제에서 시킨 대로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형식 탭의 이제 주요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형식 탭의 주요 속성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